2024년 12월 18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아마 유튜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만 작성을 좀 해놨는데 제가 요즘에 그 치과랑 뭐 병원을 좀 다니고 있어서 아마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도 역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뭐 시장 그래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상황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코스피 지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로 인해서 주가 1.29%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4,590억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뭐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연기금 쪽에서 최근에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던 거죠. 거의 뭐 10일 연속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지금 연기금에서는 그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올지가 변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한 번에 뭐 폭탄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서서히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한 펀드가 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다. 뭐 시기를 지금 뭐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증한 펀드는 믿지 마시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수급,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만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440포인트 지지선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 2490포인트인데 오늘 2490포인트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내일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게 되면요 FOMC 회의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금리 인하가 뭐 90% 이상이었는데 지금 금리 인하는 1월 달로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의구심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항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럼 내일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내일 목요일 그러면은 뭐 금리 얘기가 좀 나올 테고요. 그다음에 20일은 금요일이죠. 그리고 23일이죠. 23일은 하루 좀 열렸다가 크리스마스 뭐 이슈가 좀 있어갖고 24일까지 뭐 마음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5일 치고 26일 날 그때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금투세가 빠르게 마무리가 좀 돼야지만 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다음은 이틀 남는데 그 다음이 또 금요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30일 날 월요일인데 그러면 또 그 다음 30일을 휴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마음이 좀 오늘부터죠. 내일부터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든 마음을 좀 다 가지셔야 됩니다. 다지셔야 돼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442억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모펀드와 투신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기관 전체적으로 매도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225억 매도가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뭐 수급 그 차트의 흐름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선 부근에서 아래 꼬리를 딱 달면서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0.55% 상승한 698.31로 마무리가 좀 됩니다. 마무리는 아직 좀 남긴 했는데 어떻게든 695포인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섹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보시다시피 국내 조선소가 미국 해군 MRO 사업 진출 기대감 등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증권에서는 미국 해군
상륙전 함대가 노후화에 따라서 가용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미국 조선업 역량 쇠퇴로 인해서 MRO를 통한 훈련 및 작전 투입 가능 함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조선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오늘 HJ중공업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그 다음에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탄소 포집, 활용 저장 분야 투자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거고요.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관련 세액공제 혜택만큼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유럽연합 등 글로벌 주요국들이 이 탄소 포집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실제 트럼프는 이전 임기 동안 화석연료 산업을 지지하면서 규제 완화를 취지한 바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그린케미칼, 캠트로,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 KC코트렐, 에코프로, HN 뭐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한국석유공사와 이 탄소 포집 저장을 위해서 탄성 탐사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의 공동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웨이버스가 오늘 이슈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걸프만 청정수조 허브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던 로우 카본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동방, 또한 현대오일뱅크와 탄산칼륨 제조기술 상용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는 태경 BK, 그리고 KC코트렐의 최대 주주인 KC그린홀딩스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과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어제 시장 조정을 받았죠. 미국 쪽에서는. 근데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알파벳도 구글이죠. 구글. 그렇죠? 뭐 양자암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됐든 테슬라가 지금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제 미주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30달러에서 515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얘기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있고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로봇 관련주로 지금 바뀌고 있다. 테슬라가. 그래서 목표가 최고 65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게 되면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현대차, 삼성전자 자율주행용 반도체 생산 협력 추진 소식 등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나 더 정도 얘기를 해드리면 엔비디아도 자율주행 그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시기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좀 지켜봐야겠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관련주가 수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내년 초 일본 도쿄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시작을 할 예정인 가운데 스위스 연방정부가 자율주행차 운영 규정을 공식 승인하고 내년 3월부터 고속도로 등 지정된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자율주행 관련주는 오늘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2차전지가 약세를 좀 보였는데 반발 매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테슬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라고 보여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주는 오늘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가 연말 최대 생산 계획 발표에 상승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읽어보면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영상 콘텐츠 관련주가 오징어 게임 2 흥행 전망, 그 다음에 신작이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서 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순차적 공개는요 하얼빈
극장 개봉 예정이고요. 1월 4일날 별들에게 물어봐 TVN 편성이 확정되었고요. 뭐 이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통신 장비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5년 통신 장비주 대세 상승기 진입 전망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보고 있는 건 뭐 물론 이 종목 외에도 있겠지만 이노인스트루먼트가 일단은 제 눈에 띄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삼성전기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전용 카메라 모듈 개발 소식 등의 뭐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지금 테슬라가 적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는 게 목표가를 2배 이상 올렸던 얘기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로봇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보다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타이틀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엔비디아 이준도를 낮추면서 지금 AV고 브로드컴이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죠. 1400조. 그리고 1500조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근데 AI 칩 필수제인 HBM의 수요처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엔비디아에 다 목을 맸죠. 그런데 HBM은 다른 쪽으로도 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삼성전자는 지금은 좀 모아가야 된다. 다만 5만원까지 떨어지면 정말 감사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최고치인 82억 8천만 달러보다 5% 이상 늘어난 수치로 제시를 해놨는데 오늘 뭐 결과 나오겠죠. 그리고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행정정차를 3개월 단축해서 연내 승인하기로 했다라는 것도 역시 반도체와 유리기판의 상승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양자암호는 지금 뭐 대박이죠. 그렇죠? 뭐 미국 종목이 한 5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사실 뭐 그 외에도 알파벳 같은 경우도 이슈가 좀 되고 있고, 지금 양자암호를 얘기를 할 때 2위 회사가 사실은 이쪽으로 이슈가 좀 많이 안 됐습니다. 뭐 그 종목이 허니웰이라는 종목인데 그쪽이 아마 양자암호 2위인데 지금은 뭐 다른 쪽에 잡것들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큰 종목을 좀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알파벳인데, 알파벳은 사실은 따라가기가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허니웰을 좀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티커의 경우는 HON입니다. HON. 뭐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관심 종목으로 보게 되면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매도 사인이 나왔고요. 이건 뭐 제가 매도를 사인을 준 게 아니라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 매도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시 30분 기준으로 제가 적어 놓은 건데 탑 엔지니어링이 오늘 매수 타이밍에 나왔고요. 자람 테크놀로지가 윗골이 길게 달았지만 매수 타이밍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역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그냥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종목을 뭐 오늘은 몇 개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볼 거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이거 봐야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봐야겠죠. 3% 이상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아이패밀리 SC를 왜 매도를 했는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리노공업도 한번 볼게요. 리노공업 왜 보는지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매수했던 종목 중에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원택이 지난 13일 자살 레이저기기 피코케이 마제스티로 중국 국가 약품 감독 관리국 인증을 획득을 하게 되면서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셀트리온이 자가 면역이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테키마가 글로벌 최대 의약품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어차피 다 볼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탑 엔지니어링 볼게요. 탑 엔지니어링 12월 17일 어제예요. 어제. 물론 그 전에 매수 타이밍이 나왔는데 오늘 뭐 다시 박스권을 돌려내게 되면서 상향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 보시게 되면요. 15,000원 하던 게 지금 5,000원대까지 떨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의료기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원택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거를 보다 보면 죄송합니다. 15,600원부터 시작을 해서 5,00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이 박스권을 오늘 돌파라는 모습이었고,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거를 과거를 보게 되면 이 5,000원 부근이 계속적인 저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에 나온 거고요. 지금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5,65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택이랑 헷갈려 갖고 이상한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자, 자람 테크놀로지 일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1,000원대까지 상승한 후에 조정을 좀 받아주는데 이때 상승한 거는 뭐 물론 뭐 인구 AI에 대한 이슈도 존재를 했었겠지만 일단은 상장 주식 수가 적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장이 이때 된 거죠. 이때 됐기 때문에 1년 되면은 물량이 보통 나오잖아요. 보호예수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리할 사람들은 정리한 거죠. 13만 원 1,000원대까지. 그러면서 정리가 좀 됐고, 지금은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뭐 11월 달에는 뭐 시장이 워낙 안 좋았고 AI도 소프트웨어보다는 뭐 다른 쪽이 많이 갔기 때문에 미국 쪽씩만 거의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윗꼬리 달리면 10분봉 보셔야 되고요. 10분봉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렸는데 거래량 없이 반등,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다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윗꼬리 달려도 버텨도 괜찮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제 매수됐던 것도 그냥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넴텍 어제 매수 타이밍에 나온 건데 저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한 거예요. 그 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4,550원 부근이었는데 4,550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어제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고, 이제는 5,4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또 한번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매수 타이밍 나온 게 두산 테스나 저항으로 보고 있었던 걸 어제 윗꼬리를 살짝 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 잡았는데 뭐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서 버텨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아까 이슈 잠깐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지지가 여기였고요. 지지가 여기였는데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19만 5천원 부근이었습니다. 19만 5천원 부근. 근데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전에 12월 16일 고점까지 뛰어 올라가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 아이패밀리 SC 저항이 이렇게 있었어요. 박스권이 이렇게 있었고 어제 매도 타이밍이 조금 나왔는데 근데 어제까지는 버텼어요. 왜냐면 지지선이 아니라 지지 구간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19,600원 부근이 뭐 지지로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거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오늘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뭐 하락하게 되면서 박스권 안쪽으로 저는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5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요. 오늘 매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탑엔지니어링, 자람테크놀로지, 파이nem텍, 두산테스나, 셀트리온 쭉 내려가면은 아이패밀리 SC까지 말씀을 좀 해드렸고 리노공업 본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리노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 12월 5일날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12월 5일날 왜냐면 여기 저항이었거든요. 이게 12월 11일날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을 가졌는데 물론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20만 5천원 부근이 이전 저항이죠. 그러면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 더 레벨업 20만 5천원 그러면 단기적인 목표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리노공업은 2024년 전체적인 실적은 하락을 하지만 4분기 실적이 좋아져서 관심 종목으로 다시 한번 보라는 차원으로서 말씀을 좀 해드렸고 칩셋 미디어도 4분기 실적 좋고요. TLB 4분기 실적 좋네요. 원이가 EPS는 4분기가 3분기 대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나는 모습이고 삼화전기는 올해 전체적인 실적은 좋은데 4분기 실적은 안 나왔고요. 현대백화점은 2024년 실적은 2023년 대비 좋아졌고요. 4분기에 3배 정도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KH바텍은 하락을 하고 있고 JW제약은 4분기 없죠. 근데 서현 이화가 4분기 실적이 나오고요. VM이 4분기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종목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M은 사명이 바뀐 거예요. 사명이 바뀌었는데 APTC인가? 그거에서 이제 VM으로 사명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보시게 되면 주봉 보시게 되면 2021년에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쭉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천원대까지 밀려주면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는 그 위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전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죠. 7,150원에서 7,200원 사이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저항을 지금 돌려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3분기 실적이 안 좋아갖고 주가 떨어졌는데 4분기 실적이 3분기 대비해서는 더 좋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이전에 고점이었던 9,800원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관심 종목으로 편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JW 중해제약은 4분기 실적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종목을 한 10몇 개 골라놓고 그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심 종목이 미리 한 5%, 6% 올라가야지만 매수 타이밍에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요거는 한 1, 2% 정도 올라가면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JW 중에 제약은 4분기 실적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4,600원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을 뛰어넘게 그러면서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좀 잡아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3만원 부근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4,600원 돌파 시 매수를 해서 3,500원, 3만원에서 3,500원에서 정리하는 그런 전략으로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은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은데 아직 매수 타이밍은 조금 남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저항이 있거든요. 이 저항을 돌려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매수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다. 4분기 실적이 3분기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좋아진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TLB는 4분기 실적이 좋아지고요. 4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이거는 무조건 분할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분할. 뭐 중장기로 보게 되면은 뭐 이전에 고점이 한 3만 한 2천 원 부근이었는데 절반 정도 들어와 있죠. 절반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지선이 있죠. 만 한 5,500원 정도, 15,000, 15,300원 여기가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13,500원에 1차 매수를 하고 2차 매수 14,400원, 3차 매수 15,500원 이 부근을 돌파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32,000원이고 보수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22,000원대까지 끌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칩셋 미디어 4분기 실적이 좋아지고요. 보게 되면 밑에서 저항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 저항을 돌려내게 되면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16,800원대까지 올라가고 16,800원을 돌려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또 다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 보게 되면 이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 돌려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전환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이 가격 보면 되겠죠. 19,200원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뭐 물론 19,200원을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겠죠. 그래서 19,200원 돌파 시 24,000원 부근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서현 2와 4분기 실적 좋아지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12,500원. 그래서 12,500원 돌파 시에 박스권 상단 부근이었던 15,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한 30%에서 4%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이 요즘에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서 뭐 그 안에서도 뭐 한 두세 종목을 좀 골라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뭐 6종목, 7종목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한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미리 그 관심 종목에 챙겨둬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끝났어요. 참고로 제가 작성을 해놓은 시간이 한 2시, 3시 한 15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격이라서 종가랑 좀 다르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2% 상승을 했고요. 2495포인트 위로 내일 올라와야 된다. 못 올라오면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상승했는데 거래량이 75%밖에 동반이 안 된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어제 동반되면서 하락을 한 거고 오늘 거래 없이 반등이 나와서 조금 거래량 상으로는 애매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도 비슷하네요. 거래량 동반되면서 윗골이 다른 거고 거래량 없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지금 수급 상황으로는 코스닥이 더 나아 보인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